안녕하세요. 라이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제가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CB125R을 타고 다닌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특성과 성향으로 나눠가며 느낀 의견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에 지나는 코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전 몇 영상들에도 지나는 장면들이 많이 올라온 만큼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인근 나들이 코스이며 아마도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종종 이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늘곡 삼거리에서 시작하여 571번 국도 회남로를 타고 남대문 상거리까지 진행합니다. 이 구간엔 가벼운 경사도와 좌우 기울기가 거의 없고 대체로 깔끔한 노면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대체로 반경이 크진 않지만 90도 이상 돌지 않는 부담이 적은 중저속의 코너들이 쉬엄쉬엄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종종 90도 이상 도는 코너들이 출현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코너가 그리 힘들지 않으므로 초보자 라이더분들에게도 라이딩의 재미를 느끼기엔 충분히 큰 도움이 되는 코스라 생각됩니다. 시간대별로 때에 따라 특히 주말엔 통행과 주정 차량이 많다 느껴질 수 있는데 추월이 가능한 직선 구간이 종종 나오지만 대체로 주황실성 왕복 2차선 길이며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통행량이 적다 보니 마을길 등 합류 지점에서 깜짝 출현 차량이나 사람에 주의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간간히 블라인드 코너가 제법 나오며 특히나 요즘 여름철엔 나무들이 가지와 잎을 뻗으며 시야를 방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경치가 좋고 한적하게 바람 쐬긴 참 좋은 길 같아요. 다음에 이어질 길은 교차로를 지나며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주 내용 CB125R의 특성 몇 가지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젠 출시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고 기본적인 사진 자료들이나 재원 등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생략하고 진행해 볼게요. 늘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랬지만 바이크 선정 기준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디자인 같아요. 레트로, 카페레이서 라고 명시하지만 전방 헤드라이트가 둥글다는 것 외에는 거의 모든 것이 현대적이석으로 만들어진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에 복고를 살며시 얹었다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근래에 많은 분들이 추구하고 찾는 복고와 신기술의 조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파이프형의 단단한 차대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안이 쉽게 들여다보이며 정비함에 있어도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돼요. 넓게 자리잡은 테이퍼드 핸들바 밑으로 에어덕트처럼 디자인된 탱크 커버가 보이는데 옆에서 바라봐도 빵이 커 보이는 연출을 해주며 실제로 앉아서 내려다볼 때 상당한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에어덕트 모양은 별다른 기능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탱크 뒤로 이어지는 조금은 아담한 시트가 보이는데 먼저 시트에 앉으면 크지 않고 마른 제 체형 기준으로 까치발에 가깝게 두 발이 닿지만 125kg이라는 매우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차체의 도움으로 크게 힘들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적응할 시엔 헤매기도 했지만 이용 시간이 조금 지나고는 시트고에 대한 생각은 일절 없었던 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로 전면 시야는 상당히 넓게 보여지며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사이드미러도 적절한 위치에 자리잡아 고개를 돌려 측면 체크하며 확인 시 시인성도 괜찮습니다. 계기판은 특히 볕이 강한 낮에 좀 아쉽게도 시인성이 떨어지지만 대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 내용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300R에는 없는 많이 아쉬웠던 기어 인디케이터는 구비되어 있어요. 앉아서 팔을 뻗어 핸들에 손을 올려보면 배기량 비에 핸들이 상당히 넓게 벌어져 있는데 이로 인해 시트와 가까이 있는 핸들임에도 상체가 제법 숙여지는 포지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핸들이 좀 낮게 느껴질 뿐 가까운 핸들로 인해 상체가 깊숙이 숙여지는 스포츠성 자세가 나오진 않아요. 또 이로 인해 상당한 장점도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밀집된 차체와 운전자의 무게가 아주 잘 맞아떨어져서 크게 린 혹은 아웃, 행오버 동작이 크지 않아도 쉽게 무게중심을 변화하며 운행함에 큰 도움이 된다 생각됩니다. 이에 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처음엔 뒤뚱거리는 차체에 왜 이렇게 까딱거릴까 하고 애먹긴 했는데, 차체의 무게중심이 저중심으로 두지 않고 살며시 위로 올려주어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난 뒤에는 경쾌한 움직임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 좋았어요. 뒤에 알이 하나 붙었듯이 엔트리급 네이키드임에도 상당한 스포티한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인 차량 디자인과 설계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 세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은 시판이 안 될 만큼 기본 장착되는 ABS는 물론 IMU라는 차체 기울기를 측정하는 장치도 탑재되어 있어요. 기본 스위치는 패싱 스위치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비상등 스위치는 소비자의 몫이 되었네요. 다리를 건너 남대문 상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509번 국도 회남 문인호를 따라 청남대 만남의 광장까지 달리게 됩니다. 여기는 염티제를 검색해 보셔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의 후반부엔 많이 완만해지지만 땡땡제라는 말처럼 제법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죠.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이니셜 D에 나올 법한 고갯길이 제법 연출되는 구간도 보여집니다. 이전의 구간보다 제법 경사도가 증가하고 오르락내리락도 제법 반복되는 구간이죠. 역시나 이전보다 짧은 반경과 깊은 각의 코너 구간도 더 많이 등장하고 헤어핀 구간도 몇 차례 등장합니다. 노면 상태는 제법 양호하지만 구간별로 가벼운 균열과 보수된 구간도 등장합니다. 또 최근에 몇 군데 공사하는 지점도 보여지고요. 구간별로 다양한 선회와 속도 변화를 즐길 수 있으며 계속되는 고저차, 경사의 변화로 다양한 기업이 사용 등 조작함에 있어 상당한 즐거움을 준다 생각되고, 그만큼 방심은 금물이겠죠. 주로 산자락을 지나는 노선인 만큼 능선과 가드레일, 나무들로 시야가 좁아지며 블라인드 코너가 상당수예요. 통행 차량은 드문 곳이지만 노폭이 그리 여유롭진 않으니 마차에 더욱 유의하시길 당부합니다. 최고의 장점이라면 능선과 나무들로 그늘진 구간이 많으며 계곡형 구간을 지나며 바람이 상당히 시원하게 맞아주네요. 볕이 드는 길에 비해 제법 서늘한 주행시간을 가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125cc의 단기통 출력이라면 뭐 큰 차이 아닐 순 있겠죠. 순행식으로 엔진열에 대한 문제는 찾기 힘들며 약 1만 rpm까지 사용 가능한 회전대를 보여줍니다. 사용하며 가장 즐겁게 달린 구간으로는 보통 5000rpm 이상부터 8000rpm을 약간 상회하는 구간인데요. 바이크를 가장 부드럽고 경쾌하게 밀어주는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최대 토크는 8000rpm을 상회하며 나오지만 보통 5000에서 6000rpm 부분을 활용하며 탄력 주행 시 연비에도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더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차체의 무게, 서스펜션의 반응, 밸런스와 안정성이 남아도는 것을 느끼며 더욱 즐거워져 보려 스로틀을 더 감아준다면 8000rpm을 넘어서서 9000대를 접어들며 회전수로 출력을 어느 정도 보정해 주기는 하지만 토크는 이미 바닥난 상황으로 보여 아쉬움이 너무 강했어요. 해서 좀 더 쥐어짜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경쾌하고 탄탄한 차체에 비해 출력이 너무 빨리 끝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네이키드라는 특성상 최고 RPM 세팅보다는 좀 더 데일리하고 범용적인 사용이 가능한 영역의 세팅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속력이나 최고속을 간단히 수치화해 본다면 평지 기준 대략 시속 80km까지는 가볍고 경쾌하게 치고 나가고 5단까지 쥐어짜며 가속 시 시속 100km 근방에 접어들며
연비용 기어 6단에서 또 쥐어짜면 계기판의 숫자가 천천히 오르며 시속 125km까지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출력을 느끼며 재밌게 타려 한다면 고속 직발보다는 단기통의 빠따감, 살며시 느낄 수 있는 5000에서 8000 후반까지의 RPM을 살려가며 시속 80km 이하의 속도로 중저속 코너의 경쾌함을 즐기길 권해드립니다. 배기량이 한계로 인해 기어비가 제법 촘촘한 편이라 변속을 자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단점이랄 수는 있지만 조작감을 익히고 즐긴다는 면에서는 또 즐거움,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처음 출고가 시작될 즈음까지는 동급 모델 엔트리급에선 비교적 상당한 전자장비를 탑재했죠. 특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가격을 상승시킨 기능 중 한 가지는 IMU 기능을 동반한 ABS 시스템일 텐데, 제가 알기론 앞뒤 브레이크도 연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은 초반에 조금 예민한 듯 하지만 사용감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단계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버의 깊이를 익힐 수 있더군요. 매우 날카로운 성능은 아니지만 125cc 차량이란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음닥성과 담력을 보여줍니다. 차대뿐 아니라 대부분 기능과 부품들이 CB300R과 동일한데요. 상위 버전에도 충분하다 리뷰들이 나오는 만큼 125R에겐 충분히 여유있다 보여집니다. IMU라 하면 차체의 기울기를 측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해주는 장비인데요. 이로 인해 급조작이라 하여도 앞뒤 바퀴가 들리는 경우가 발생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력만큼 또는 더 중요시 생각되는 게 제동장치일 텐데, 제동 성능이 차량의 전체적인 면모를 봤을 때 충분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성능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탑승자나 적재 무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고려하세요. 타사의 코너링 ABS 성능과 견주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름 타이트한 코너 진입 시 브레이킹에도 그립력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노면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며 제법 탄탄하다 생각이 들더군요. 또 그만큼 빠지면 안 되는 서스펜션이 있죠. 처음 앉을 때는 일정량이 가볍게 체중에 따라 가라앉는데, 이로 인해 조금 높았던 시트고는 제법 내려가 서스가 유지해주며 주행을 하게 되더군요. 올라앉아 앞뒤로 흔들어 보면 제법 무르고 낭창거리는 서스 같지만 주행을 시작해 달리다 보면 엄청 경쾌하게 노면에 반응하는 움직임이 상당했어요. 리터급 스포츠 모델들과는 견줄 수 없겠지만 125cc 바이크에서 이 정도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 장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커터급이나 그 이상의 다른 바이크들을 경험해봐도 전체적인 움직임은 분명 스포티함이 묻어나는 민첩하며 접지력을 잘 살려주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제법 탄탄합니다. 해서 코너 진입 시 하중을 싣고 그립을 유지하며 들어갈 때 맛이 일품이에요. 처음 앉아 시속 70-80km의 속도를 경험했을 때, 아, 내가 그동안 경험해본 오토방들은 핫바지였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트에 앉아 별다른 몸동작 없이 시선, 방향성을 살려 무게만 살며시 실어주며 브레이킹과 스로틀링만으로 돌아도 웬만한 코너는 충분할 정도로 밸런스는 상당히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탑승자가 앉아 주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앞쪽으로 하중이 몰리는 경향이 많으므로 가끔은 뒷바퀴 하중을 생각하며 주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브레이킹과 코너 진입 시 앞으로 몰린 하중을 다시 RPM을 올려가며 코너 탈출할 때 하중을 뒤로 잘 분배해주지 않는다면 비교적 뒤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바이크가 가벼운 만큼 탑승자의 무게와 위치, 동작 등에 따라 전체 무게중심의 이동이 용이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못된 자세를 취할 시 무게중심이 엉뚱한 곳에 가기 쉬워진다는 단점도 되겠죠. 동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어비를 촘촘히 구성해 두었는데요. 이로 인해 조금은 바쁜 기어 변속을 하므로 누군가에겐 불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재미가 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도 클러치는 매우 가볍고 전달되는 느낌이 분명해서
조작법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적응할 수 있고 장시간 운행함에도 큰 무리는 없어요. 기어 이야기가 나왔으니 제가 125R을 타며 경험하고 접한 정보들 중 최고의 단점 중 한 가지가 여기 있는데, 처음엔 이런 증상이 없다가 바이크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클러치, 기어 변속 조작 시간이 점점 단축되며 처음 겪었던 기억이 나요. 변속이 잘 되다가 똑같은 방법으로 변속을 하는데 5단에서 기어가 덜 들어갔다, 혹은 기어가 튄다 라는 표현이 맞겠죠. 이런 현상을 경험했어요. 심할 때는 6단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4단까지 저단에서는 경험한 적은 거의 없지만 유독 5단 기어 올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 온라인 매체들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보다가 저 말고도 여러 경험담을 접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그래요. 스포츠 바이크가 아니니 확실한 기어 변속이 좀 더 치중한다면 크게 예민해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급하게 혹은 빠르게 출력 손실 없이 가속할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확실한 변속 과정을 거친다면 굳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증상이 분명 단점 중 한 가지겠죠. 텐덤을 굳이 하려는 분은 적겠지만 경험상 가파른 언덕이 아니라면 동력에 큰 부담은 없지만 포지션과 시트 구조상 잠깐 타는 게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핸들부의 버튼들은 대초를 큼지막하게 자리해서 적응과 사용함에 있어 글러브를 착용해도 큰 불편은 없어요. 패싱 등 버튼도 있어 용이하지만 생각지 못한 기능도 있는 계기판을 생각한다면 왜 비상등 스위치가 없는지 많이 아쉽네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경쾌하며 안정감 있는 밸런스와 컴팩트한 차체에 올라앉으면 살짝 숙여지는 포지션이지만 핸들도 가볍고 넓어 큰 힘 들이지 않고 조향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시트는 앞뒤로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아 포지션 이동에 앞뒤로는 큰 여유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비교적 짧은 휠베이스로 인해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무게중심에 큰 변화를 주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또한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발착지성의 시트고이지만 출발 후 발판에 바로 올려놓고 주행을 시작해 조작해 본다면 시트고에 대한 착각은 잊게 되며 덕분에 낮지 않은 무게중심으로 기동성에 더욱 경쾌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머리와 어깨, 가슴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며시 넣어주면 매우 경쾌하게 돌아주는데, 굳이 무리해서 기울이지 않더라도 비교적 짧게 선회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도전적인 자세를 연습해보며 느낄 부분이라면 탱크의 디자인이 조금 제법 괜찮아서 니그립도 잘 되고, 앞꿈치로 발판을 딛고 풋패드를 쪼여앉아 니그립을 사용하여 행오프 등을 해본다면 상당히 착 감긴다는 느낌도 들어요. 다만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에 핸들도 넓고 가까우며 시트도 뒤로 더 못 가고 탱크에 매달려 가듯 하는 스포츠 모델들에 비하면 흉내내는 정도네요. 또한 125cc의 고속주행이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나름 고속 영역에서 주행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네이키드라는 점을 무시 못하겠죠. 겨울엔 제법 시렵더라고요. 나름 탱크부의 널찍한 디자인으로 하체는 어느정도 바람을 피할 수는 있지만 상체는 주행 속도에 따라 엉덩이를 뒤로 밀고 숙여 핸들 쪽으로 머리를 내리면 바람이 몸을 타고 넘어가 부담이 줄긴 하더군요. 하지만 어차피 그리 부담 가지 않는 속도이기에 추운 겨울이 아니라면 바람 맞으며 즐기기에 또 이만한 재미가 없죠. 승차감 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진동이겠죠. 발판에 고무 패드가 없습니다. 300R에는 있는데 125R에는 굳이 생략되었더라고요. 단기통하면 진동이 무시 못하는 부분이지만 배기량이 그단 높질 않고 핸들도 테이퍼드 핸들바 그리고 기타 신경 써서 만들어진 부분들이 또 있겠죠. 진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장시간 주행 후에 발에서 선에서 징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처음 순정 핸들 바인드를 사용 중 특히나 장거리 주행 시 손이 찌릿했는데 알루미늄 재질의 바인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많이 감소되었으며 적절히 느끼며 달릴 정도의 진동감을 주는 듯 합니다. 스트레스는 없어요. 예민한 분이라면 조금 더 무거운 바인드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방법일 듯 합니다.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은 엔진 쪽보단 노면의 상황 전달이 더욱 많은데 시트가 조금 얇고 단단한 편이지만 그리 불편하진 않아요. 하지만 장거리에 달리며 일정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면 엉덩이가 조금 아픕니다. 먼저 연비라면 125cc는 어찌 타도 막강이죠. 일단 압축비는 제법 높게 만들어졌지만 일반유 사용의 세팅값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유를 사용합니다. 일반유로도 제법 몰아붙여 맞고 고급유도 사용해본 경험상 미묘한 차이를 느끼긴 했지만 노킹 등의 현상으로 꼭 고급유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시가지에서 잡아 돌리며 가다서다를 반복해도 보통 리터당 35에서 38km 주행이 가능하며 시속 110km 고속 주행 혹은 9000rpm 이상 유지 주행의 연속이 시 리터당 33km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외곽도로에서 한적하게 5000, 7000 정도의 탄력이 붙을 정도의 RPM을 유지하며 적정 속도로 주행 시 최고 리터당 52km까지 경험해 봤네요. 배기량이 적은 만큼 주행 성향과 상황에 따라 연비의 오차는 제법 커집니다. 또한 기온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추울 때 연비가 좀 떨어짐을 경험했어요. 자가 정비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라면 부품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서 매우 꿀입니다. 정발 엔트리 모델의 최고 장점이죠. 주문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어요. 가격 역시 매우 착합니다. 정식 정비서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위험한 부분인데요. 엔진이야 이전부터 있던 엔진을 사용했지만 분명 세팅값도 다를 테고 새로운 출시 버전인 만큼 정비 경험이 없다라는 문제도 분명 있겠죠. 이제는 시간이 제법 흘렀고 특히 혼다 정식 센터라면 정비엔 크게 예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기타 소모품 및 교환 부품들도 대부분 정품을 이용해도 부담이 적은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 늘 새로 넣어줘야 하는 엔진 오일이라 생각돼요. 일정 거리 주행 후 체인 정비도 중요하겠죠. 타이어는 순전 타이어도 상당한 마일리지를 보여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이런저런 이유로 14,000km 정도 주행 후 교체하였지만 편마모나 특정 상황이 아닌 이상 16,000km 혹은 그 이상 주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키드의 특성상 정비성이 매우 용이하죠. 다만 타 기종들과 다르게 시트 밑에 에어필터가 있고 배터리와 전자장비는 연료 탱크 밑에 숨어 있다는 점이 또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배터리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리고 탱크 커버만 벗기면 또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감성적인 부분 몇 가지 덧붙이자면 배기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매력 있는 배기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지인분이 열심히 달려가던 저를 보시고 다음날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뭐야, 난 경운기가 지나가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땡땡씨였네. 125cc 단기통에 어떤 배기를 한다 해도 통통 토도도동 이건 똑같다 생각합니다. 물론 배기 튠으로 좀 더 고RPM까지의 시원한 출력에도 변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엔진 질감을 느낄 수 있는 배기 소음과 적절한 울림을 가지고 있는 순정 배기에 한 표 던집니다. 실제로 거의 매일 같이 타고 다니며 느낀 점 중 가장 큰 한 가지는 콤팩트랄까요? 자주 타서 그럴지 모르지만 적응도 정말 빨리 했고 가볍고 조작하기 쉽고 반응 잘해주고 내가 좀 부족해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고 앙증맞은 차체와 그 위에 올려 앉은 나는 껌딱지 콤팩트 딱 하나 되는 듯 일체감을 주는 요 녀석을 타고 나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몇 cc예요? 이게 125cc라고요? 다들 더 큰 상위 배기량으로 보더라고요. 그때 오는 왠지 모를 우월감? 한적하게 길을 가고 있을 때 뒤에서 오던 스포츠카가 제 옆에 나란히 서서 훅하시 주며 한 부자 할 때 민망함에 먼저 가세요 손짓하면서도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에 또 한편으로 흡족하죠. 수납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을 해치고 싶지 않아서 작은 짐이 있다면 줄곧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요. 매우 불편합니다. 종종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크기의 짐 혹은 고정이 필요한 경우엔 매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전 역시 이 외관에 흠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 불편함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곤 했어요. 매우 불편합니다 정말. 오두방들이 뭐 짐은 당연 불편하겠죠. 필요하다면 사이드, 리어백 등 장착 가능한 수납 장비들이 있으니 고려해 보시길 권장하고요. 승차감도 탄탄한 편으로 일정 거리 경쾌함으로 조작성을 즐기며 달리기에 더욱 최적화되어 있다 보여지며 장거리는 아니다 하지 못하지만 500km 이상 장거리를 주행하다 보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 이하 거리로 즐겁게 즐길 분들에게 더욱 권장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작감도 익히고 여러가지 배우는 기술들을 도전해보고 습득함에 있어 정말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장이 정말 작아서 정차 시에도 불편을 겪을 정도가 아니라면 운동신경 조금만 있으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타고 즐기기엔 매력있는 바이크라고 생각되고요. 이상 그동안 저의 이동에 있어 즐겁고 유익했던 정들어버린 CB125R을 보내며 느낀 점들을 부족한 말주변으로 읊어봤는데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